조합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풀리면 그때 마지막 한 문제 85페이지 (468번) 봅시다. 자, 알파벳이 5개가 주어져 있고 한 줄로 얘네들을 나열할 거예요. 그럼 그 5개의 알파벳을 나열하는 방법은 5패까지가 될 텐데 뭐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84. 지금 현재 알파벳은 5개가 있는데 자음하고 모음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5개 중에 자음은 몇 개인지 모음은 몇 개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은 그거야. 적어도 한쪽에 모음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4인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적어도라는 말은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저 말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총 3가지가 있는 거지. 왼쪽 끝에만 모음이 있는 경우도 정답, 오른쪽 끝에만 모음이 있는 경우도 정답. 왼쪽 끝과 오른쪽 끝, 그냥 양쪽 끝 모두에 모음이 있는 경우도 다 정답이 되거든. 그래서 여집합을 떠올리자고 얘기했었죠. 이건 아무 조건 없이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만 빼주면 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양쪽 끝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는 거잖아. 모, 자, 모, 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는 건데 그 4개 중에 3개는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고 이 하나만 문제가 원하지 않는 정답이니까 이것저것 경우를 일일이 찾기보다는 이거 한 가지 경우를 확실하게 찾아서 전체에서 빼버리자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5패까지니까 120까지가 되겠죠. 5, 4, 3, 1로 시작해서 120까지 해서 뺄 겁니다. 양쪽은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뺄 건데 양쪽은 모두 자음이라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음하고 모음이 몇 개인지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5개 중에 지금 자음의 개수가 제일 중요해 보이지? 모음보다는 식을 편하게 만들고 싶으면 자음의 개수를 x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있어. 468번 문제는 모음의 개수를 찾는 거거든. 물론 그렇게 풀어도 돼. 모음의 개수를 x개. 그럼 자음의 개수는 5개 중에 모음 x개를 뺀 5-x개로 말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거 가지고 풀고 싶지 않다는 거지. 어쨌든 문제풀이는 자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자음의 개수를 x개로 해주고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상관없습니다. 모음의 개수를 5-x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시작하자. 첫 번째, 먼저 자음부터 양쪽 끝에 배치를 해줄 거야. 이거 배치해주는 방법은 자음 x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x가지 곱하기 이쪽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x개 중에서 하나가 사용됐을 테니까 x-1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양 끝 모두 자음을 배치하는 개수거든. 경우에서 자음의 개수를 x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몇 개인지 모르니까 변수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 그렇게 자음 양 끝에 배치가 끝났으면 이제 안쪽에 5개 중에 자음 2개를 썼으니까 분명히 문자 3개가 더 남아있을 거거든. 그 3개를 순서 중요하게 고려해서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죠. 3가지, 2가지, 1가지. 이쪽 라인 말하는 거야. 이쪽 라인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양끝 자음 배치 끝난 다음에 안쪽에다 남은 3개의 문자를 배치해준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계산 들어갑시다. 120 마이너스 이거 6이죠. 6 곱하기 x의 x-1 다시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최소한 한쪽 끝에는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모음이 오게 된다는 얘기. 그게 84가지가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이제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이게 다 지금 6의 배수인가? 선생님 암산할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양변 6으로 나누면서 우변으로 이항할 거야. 그럼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6으로 나눌까? 그래, 마이너스 6으로 나누자.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에 84 넘겨서 계산한 게 얼마냐면 36이죠. 36을 지금 마이너스 6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선생님이 실수 안 했다면.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x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x라고 하는 건 자음의 개수였던 거니까 이것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겠지. 근데 선생님이 문제 좀 편하게 풀자고 자음의 개수를 x를 한다고 했잖아. 물어보는 건 모음의 개수였고.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정답을 3이라 적지 말고 모음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5-3 두 개라고 말을 해주는 게 이게 진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의 개수는 2개가 맞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풀었던 이 마지막 페이지 85페이지 문제들 중에 467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 정도 수준을 갖춰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신에서 점수를 받아낼 수 있을 거야. 당분간 할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기말고사 되기 전까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2학기 과정의 마지막, 1학년 과정의 마지막 조합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조합이라는 건 순열이랑 비교해서 말해볼게요. 순열은 준비되어 있는 n개 중에 얼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거든. 그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걸 선생님은 줄세우기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조합도 비슷해. n개 중에서 얼개를 나열은 하지만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순서 고려하지 않고 나열만 하는 거야. 누가 먼저 적히고 누가 나중에 적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두 개를 뽑았다 치면 그 두 개 중에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두 개가 뽑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있거든. 이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애들을 뽑을지만 결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걸 순열은 NPR로 표현했다면 조합은 NCR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C도 영어 단어 중에 조합이라는 단어가 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뭐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읽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NCR이라고 읽어도 되고 선생님은 앞으로 계속 NCR이라고 그리고 NPR이라고 읽을 거야. 저게 조합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들어볼래? 계산은 순열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먼저 계산하는 어떤 형태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적응계수부터 한번 해보자. ABC가 있어. ABC 중에서 만약에 순열 문제가 나왔다면 잠깐 봐. 순열 문제는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 줄 세워달라는 얘기거든. 두 개를 뽑아 줄 세워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들어갈 녀석은 셋 중에 한 명, 여기 들어갈 녀석은 둘 중에 한 명. 그래서 6가지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6가지 그렇게 경우 많지 않으니까 다 적어볼게. 6가지는 A, B, B, A, A, C, C, A, B, C, C, B. 이렇게 두 명이 줄을 설 때 그 뽑힌 두 명도 어떤 식으로 줄을 서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A하고 B 다른 거 맞고 A씨하고 C도 다른 게 맞아. B씨하고 CB도 다른 게 맞고 그래서 정답은 6가지가 나오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조합을 건드려보자. 조합은 세
세 개 중에 그냥 두 개만 뽑는 거야. 두 개만 뽑는 거니까 뽑힌 애들이 어떤 순서대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뽑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누가 뽑혀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조합의 의미에서는 한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나 이거나. 다시 중학교 수준으로 다시 설명해볼까? 중학교 때 순열은 두 명을 뽑아서 한 명은 반장, 한 명은 부반장을 한다면 반장이 A가 되고 부반장이 B가 되는 경우랑 반장이 B가 되고 부반장이 A가 되는 경우는 달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 그런데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당번 두 명을 뽑는다고 하면 A, B가 당번으로 뽑힌 경우랑 B, A가 당번으로 뽑힌 경우는 다르다는 거지. 당번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당번한테 이름을 뭐 당번 1, 당번 2라고 한다면 그때 구별이 되겠다. 그런데 당번을 누가 구별을 해? 그냥 뽑힌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한 가지. 마찬가지 이 모임도 이 조합도 죄다 한 가지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답은 아직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3이 맞죠? 정답은 3이 맞아. 잘 봐도 이제 크기를 좀 늘려볼게. 이번엔 이렇게 하지. 이거 경우 그래도 꽤 많지. 24가지 나올 테니까 4명 중에 3명 줄 서는 거잖아. 첫 번째 자리 올 수 있는 애들 4명 중에 1명, 두 번째 자리 3명 중에 1명, 세 번째 자리 2명 중에 1명. 그래서 24가지가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 잘 봐. 이 24가지 중에 선생님이 몇 개만 적어볼게. 지금 선생님이 24개 중에 6개만 적었거든? 나머지도 더 있어. 18개가 더 있을 텐데, 일단, 얘네들 중에 A, B, C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을 한번 만들어 봤어. 이거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A, B, C가 뽑혔다고 하더라도 순서가 다르잖아. 반장, 부반장, 회장. 여기는 얘가 반장, 부반장, 회장, 반장, 부반장, 회장이니까 같은 세 명이 어떤 순서로 서 있느냐? 맡고 있는 직책이 누구냐에 따라 다 다른 거라 순서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6가지로 보는 게 맞아. 순열에서는 24가지 중에 얘네들이 각기 다른 6가지가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게 조합으로 선택이 된다면 4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 회장 1명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당번 3명을 뽑는 거라면 이게 뭐가 달라? 이거 다 같은 거 아니야? 결국엔 A, B, C가 당번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한 가지로 봐야 돼. 그럼 얘들아, 지금 24가지 중에 6가지 했거든? 18가지가 더 있어. 그 18가지마다 각각 6가지가 조합에서는 한 가지. 그러니까 4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이걸 24개를 다 적진 않았지만 정답이 4개인 건 적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명 중에 3명만 뽑는 경우는 A와 B와 C를 뽑는 경우, D가 빠진 경우 말하는 거지. A와 B와 D를 뽑는 경우, C가 빠진 경우, A와 C와 D가 뽑힌 경우, B가 빠진 경우, B, C, D가 뽑힌 경우, A가 빠진 경우. 4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는 이거 4개밖에 없단 말이야. 24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순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얘들아, 들어봐. 여기서 이제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게 될 텐데, 조합은 일단 순열로 먼저 계산을 해놓습니다. 조합은 외우기 이제부터 조합은 먼저 NPR로 계산을 해. 정답을 얘로 적어놔. 일단 얘로 적어놔. 그런데 조합이라는 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좀 볼까? 이 경우에서 순열이 6가지였어. 그런데 그 6가지에서 2개가 뽑혔을 때의 그 경우가 누가 앞이고 누가 뒤냐에 따라서 이 2개가 줄을 걸 수 있는 2가지에 따라서 경우가 한 가지로 줄. 다시 설명할게. AC하고 CA가 뽑힌 종류가 같을 때 줄이 결정될 거니까 A가 먼저 올 거냐 C가 먼저 올 거냐에 따라 2가지가 결정이 되거든. 그런데 조합은 이 2명이 줄을 서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 2명이 줄을 서는 건 의미가 없어. 2명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 2가지.
이 두 가지를 죄다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얘를 이렇게 조합의 정답으로 바꿀 때 필요한 건 뭐냐? 두 명 가지고 줄을 설 수 있는 2패까지만큼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니까. 여기도 볼래? 여기도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웠어. 줄을 세웠을 때 뽑힌 애들이 같은 애들이라면 이 A와 B와 C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 A, B, C, A, C, B, B, H, B, C, A, C, A, B, C, B 이 6가지가 사실은 이 같은 애들 3명이 줄을 서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 몇 가지? 6가지. 정확히 말하면 3명이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뽑힌 인원이 2명이라서 2명이 줄 서는 경우로 나눠주고, 뽑힌 인원이 3명일 때는 3명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3팩으로 나눴을 때 조합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야. 우리가 평범하게 순열을 구사했던 앰피어를 이 뽑힌 인원 얼명 가지고 줄을 세울 수 있는 경우로 나눠줬을 때 조합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조합만 따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합도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순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럼 이거 외우는 거 반드시 계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순열 어떻게 계산했었냐?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얼 플러스 1. 그래서 곱하는 숫자가 얼개가 될 수 있도록 곱했었지? 그걸 얼팩으로 나눠주면 돼. 얼 곱하기 얼-1 곱하기 얼-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까지. 또는 np의 계산한 부분은 뭐였죠? n팩을 n-r팩으로 나눈 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고 했지? 간간히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쪽 분자랑 얘랑 같은 내용이야. 이거하고 이거 같은 내용이라고. 그럼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에다가도 얼팩만큼으로 나눠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조합 계산할 때 보통 뭘 많이 쓸 거냐? 보통 많이 쓴 거 당연히 이거야. 당연히 이거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이제 조합 계산 방법에 맞게 예를 또 들어볼까? 우리 몇 명이지? 7명. 7명 중에 3명 뽑아서 뭘 뽑는다고 할까? 나머지 공부할 사람 뽑는다고 할까?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3명이 나머지 공부할 사람이야. 나머지 공부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누가 먼저 뽑히고 누가 나중에 뽑히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73을 계산할 건데 먼저 요 계산을 해볼게. 7p 3을 3명이서 누가 먼저 나중에로 어떤 결정될 수 있는 줄의 개수 300가지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7C3을 볼 때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7, 6, 5 그러니까 7p 3을 3팩이었던 3, 2, 1로 나누는 경우의 수로. 그래서 35가지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또는 이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n팩을 n-얼팩으로 나눈 다음에 이게 얘랑 같은 거라고 우리 순열을 했었으니까 그걸 똑같이 얼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7, 6, 5, 4, 3, 2, 1 3, 2, 1, 4, 3, 2, 1로 나눠서 4, 3, 2, 1, 4, 3, 2, 1 3, 2, 1, 6 나눠서 35라고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조합 계산은 이렇게 안 해. 순열 계산 때도 우리 이렇게 안 했잖아. 순열 계산 때 누가 이렇게 한 사람 있나? 선생님은 맨날 이렇게만 풀었는데 여러분들하고 문제가 워낙 어떤 빈칸치 않은 문제라든가 독특한 문제일 때는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 항상 선생님 순열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풀었었어. 그럼 조합도 그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 증명이 쉽지 않아. 그래서 지금처럼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들어볼 테니까 왜 조합의 계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 번만 더 잘 이해를 해봐. 이제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8 C 4라고 해볼까? 84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 일단 8명 중에 4명 뽑아서 줄을 세우자는 거지. 8명 중에 4명을 뽑아. 경우 엄청 많아. 이것도 얘만 보여줄 거야. 몇 개만. 몇 개 다 보여주기도 쉽지 않겠는데? 그럼 그 8명이 예를 들어서 8명을 뭐라고 할까? 또 알파벳을 해야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 있어. 8명 중에 4명을 뽑아야 돼. 정답은 8 곱하기 첫 번째 자리 8명, 7명, 6명, 5명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인데 경우 엄청나게 많지? 그 경우 중에 이 정답 중에 뭐가 있느냐. 들어봐. 이 정답 중에 다 적을 수는 없고 B, C, D, H. 아마 얘가 갖고 있는 정답 중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더 있을걸? 하나 있을 거야. 그런데 B, C, D, H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B, C, H, D, B, D, C, H, B, D, H, C. 막 나열하다 보면 마지막에 H, D, C, B. 한번 대답해볼까? 이 4명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몇 가지지? 지금 선생님이 점점점으로 만든 기록하는 이 생략한 이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게? 맞아, 이거 24가지야. 24가지라고. 이 수많은 정답 중에 24가지는 얘라고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일단 요것만 보자고. 수능을 계산할 때는 이게 전부 다 다른 경우로 인정이 돼서 24가지로 대답이 돼야 돼. 그런데 조합일 때는 아니 여기 봐봐. 결국엔 BCDH, BCDH, BCDH로 뽑히는 거 아니야? 다 같은 애들 뽑힌 거 아니냐고. 이걸 한 가지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조합으로. 맞아? 그걸 한 가지로 보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24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걸 한 가지로 기록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뽑고 있는 4명이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4패까지만큼으로 지금 각기 다른 경우로 보이고 있는 이 24가지를 4명이 줄을 설 수 있는 4패까지로 나눴을 때 한 가지로 기록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게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말하지만 NC어를 계산할 때는 앰피어를 먼저 계산을 한다. 앰피어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된 경우 중에 인원들이 뽑힌 인원들이 같을 때는 줄이 의미가 없는 게 조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24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뽑힌 인원수에 대한 계승으로 계산해낸 수녀를 나눴을 때 문제가 원하는 조합의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NC를 계산할 방법은 딱히 없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주는 게 최선이야. 여러분들 그나마 이해하기도 쉬울 거고. 저기 1번이랑 2번은 꼭 외우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가볼게.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다가 별표. NC0은 1, NCN은 1. NC0 솔직히 또 이해 안 되지? M형 중에 0명 뽑는 게 뭔 말이야? NP0도 사실은 이상했잖아. M형 중에 0명 뽑아다가 줄 서라고? 아무도 안 뽑는데 무슨 줄이야? 그 다음 조합이라는 건 뽑기를 말하는 건데 NC0? 0명을 뽑으라고? 뭔 말이야?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로.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건 충분히 이건 이해할 만해. 한 가지가 되겠죠. NP에는 다시 칠판 NP는 NP까지였나? M형 모두
모두 줄 설 거니까 이거 아니야? 첫 번째 자리 n명, 두 번째 자리 n-1명, 세 번째 자리 n-2명, 계속 가다가 마지막 자리 남은 한 명 들어올 거니까 정답은 n패까지 갔어. 그런데 NC에는 그렇게 계산한 수녀를 뽑고 있는 인원수에 대한 계승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아, 그럼 분자도 F이고 분모도 F이니까 결국 1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7명 중에 7명 다 뽑으래. 7명 중에 7명 다 뽑는 방법이 뭐 많아? 다 뽑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맞아? 여기 7명 중에 예를 들어서 7명 중에 5명 나오라고 하면 어떤 5명 나온지에 따른 경우가 있겠지. 그런데 7명 앉아있는데 7명 다 나오라고 했어. 그럼 다 나오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특히 3번은 조합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성질이에요. 잘 들어봐. n명 중에 얼명 뽑는 거랑 n명 중에 n-얼명을 뽑는 거랑 이것도 숫자를 예를 들어볼게. 숫자로 실제 예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 몇 개를 적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시킬 거야. 우리 7명 앉아있지? 7명 중에 3문제 적었으니까 3문제 나와서 풀 준비를 하라고 3명을 뽑았습니다. 3명을 뽑았어. 어떤 3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3명을 뽑았어. 그런데 생각을 해봐. 7명 중에 3명이 남아있다는 건 지금 책상 의자에 몇 명이 앉아있다는 얘기지? 3명을 내보냈다는 건 몇 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야? 4명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 얘들아 3명이 나왔다. 3명이 나왔어. 3명을 뽑는 경우는 결국 의자에 4명을 남기는 거랑 같다는 뜻 아닌가? 자, 예를 들어서 3명이 나왔어. 그 나온 3명이 지효하고 인성이하고 예원이야. 그럼 지효하고 인성이하고 예원이가 나온 한 가지가 있는 거지. 동시에 의자에 남아있는 친구가 영훈이랑 준열이랑 현성이랑 태우 4명이 남아있는 3명이 나온 한 가지가 곧 4명이 남아있는 한 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렇게 3명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4명이 남아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7명 중에 4명을 남기는 경우의 수랑 같다는 뜻인 거죠. 이해돼? 훨씬 더 간단한 예를 해볼까? 진짜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볼게. A, B, C 3명이 있습니다. 조건이 3명 중에 1명 좀 뽑아달래. 됐지? 3명 중에 1명 뽑는 경우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3명 중에 1명 뽑는 경우 몇 가지 나올까? 3가지 나오겠지. A만 나오는 경우, B만 나오는 경우, C만 나오는 경우. 굳이 이 계산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 3C1은 3부터 한 개만 곱한 다음에 1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계산할 리가 없잖아. 그 정도로 까맣게 공식만 이용해서 풀 수 있는 학생들은 아니잖아. 당연히 3가지지. 3명 중에 1명 뽑는 건데 뭐 몇 가지나 있다고. 그런데 이 계산이 3명 중에 1명을 뽑는다는 말은 A가 뽑혔을 때 누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BC가 남아있다는 얘기고, B가 뽑혔을 때 AC가 남아있다는 얘기, C가 뽑혔을 때는 A, B가 남아있다는 얘기. 결국 3명 중에 1명을 뽑겠다는 얘기는 3명 중에 2명을 남기겠다는 얘기랑 같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조합의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n명 중에 얼명을 뽑아내는 건 n명 중에 얼명을 제외한 나머지 n-얼명을 남기는 방법과 같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시8을 계산해달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 뭐로 계산해야 된다고? 10시 2로 계산이 된다고. 10명 중에 8명 뽑는 건 10명 중에 2명 남기는 거랑 같다는 뜻이야. 아무래도 여기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계산이 쉬워지거든. 볼까? 이거 계산해볼까? 10, 18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10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적고 그걸 8팩 8, 7, 6, 5,
4, 3, 2,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876543까지 876543까지 나눠주고 2하고 10 약분하면 5에다가 정답은 45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10부터 2개 적어주고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훨씬 더 계산이 쉽게 된다는 거지. 조합을 계산할 때는 어차피 계산은 똑같지만 뽑고 있는 인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유리한 계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지하게 하자. 여기는 조그맣게 X로 쳐놓으세요. 1학년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나중에 교과서 문제 할 때 우리 시험 대비하면서 기말고사 때 얘기겠지? 그때 교과서에 혹시 이거에 관련된 증명 문제가 가끔씩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그때는 증명 정도는 해줄게. 근데 이 조합 파트에서 문제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안 할 거야. 그래서 지금 한 내용 가지고만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넘겨볼까? 자, 478번 한 명씩 물어볼게. 478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볼 테니까 빨리 정답 찾아봐. 478번. 정답 말하는 거 말고 계산하는 과정 말하는 거야. 478번. 뭐 지우부터 볼까? 7, 13 계산할 때 분자 쪽에 7부터 몇 개? 7부터 숫자 몇 개? 3개. 7, 6, 5 곱한 걸 누구로 나누라고? 누구? 3팩으로 나누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그래서 35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인성이 8C6은 누구랑 같다? 8C2랑 같아. 그럼 8C2로 계산하자. 8C6은 8C2랑 같은 8C2는 분자 쪽에 8부터 몇 개를? 2개. 8 곱하기 7을 분모 누구로?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8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예원이 9C형 그냥 외워주면 돼. 몇 가지? 한 가지. 9C형은 아무것도 안 뽑는 건 한 가지. 영원히 가자. 10C, 10은 몇 가지? 한 가지. 아니, 전체 인원을 다 뽑는 건데 경우가 몇 가지나 있다고. 전체 인원을 다 뽑아서 줄을 세우면 모르겠지만 그냥 전부 다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로 가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기초 문제 한 번만 더 연습할게. 좀 기초 좀 탄탄히 가지고 갈 준비하자. 479번 싹 다 풀어. 479번 네 문제도 다 풀어주세요.
자, 그만. 자, 이번엔 준열이 해볼까? 이거 분자 쪽 n부터 몇 개? 분자 n부터 몇 개 적는 거야? 3개. 그걸 누구로 나누는 거지? 3팩으로 나누는 거야. 3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는 20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이거 6이니까 넘기면 120 되는 거죠. 3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건데 여기서 팁 하나 줄게. 어차피 우리가 찾는 n은 자연수 맞습니까? n은 전체 주어진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자연수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서 조립제법으로 다시 120까지 넣어준 인수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네들은 자연수거든. 그리고 어떤 자연수인 줄 알아? 일씩 차이가 나는 연속된 세 자연수예요. 연속된 세 자연수를 가지고 곱해서 120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보다는 이게 어떤 연속된 세 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수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20을 해석해볼게. 120 2 곱하기 60 60은 2 곱하기 30 30은 3 곱하기 10 10은 2 곱하기 5. 그래서 봤더니 어떤 식으로 연속된 수를 잡아두면 되느냐, 4 곱하기 5 곱하기 6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4 곱하기 5 곱하기 6. 그러니까 얘가 4 곱하기 5 곱하기 6이라는 숫자로 형태가 결정이 됐으니까, 왜? 어차피 연속된 자연수 3개 곱해서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 조합으로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 3차원식 푸는 거 바보짓이야. 다 풀어 헤치고 120 왼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다시 조립제법 기호 써가지고 마지막 0 된 숫자 찾고 그런 거 아니라고. 자연수만 찾으면 되는 거라 만들어야 되는 이 숫자를 오히려 연속된 자연수의 곱으로 분리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럼 4 곱하기 5 곱하기 6이니까 여기 적혀있는 n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6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6, 5, 4가 되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자, 태어나 가보자. 2n 플러스 1부터 몇 개 적고 분자? 그럼 2n 플러스 1 다음이 1 까는 거니까 2n이 되겠네. 여기보다 1 작은 수. 그래서 1개, 2개 적은 걸 태우야 뭐로 나눠주는 거지? 100. 어? 100으로 나눈다고? 2, 그렇지. 2팩으로 나눠줘야겠지. 그게 10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1 곱하기 2n이 넘기면 20. 이것도 전개에서 n에 대한 2차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가 1 차이가 나는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야. 두 자연수를 곱해서 20 만드는 거니까 이거 솔직히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 5 곱하기 4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5가 돼야 되고 얘는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정답 n은 2가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방정식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연수의 곱으로 유도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 다음 현성아, 똑같은 n개 중에 6개 뽑는 거랑 8개 뽑는 게 같대. 그럼 이 내용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칠판 적혀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이용해달라는 얘기였을까? 3번을 보자. 이걸 이용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자, 시작할게. NC6은 누구랑 같냐? NC6은 N명 중에 6명을 뽑는 건 N명 중에 6명을 제외한 N명 중에 6명을 제외한 N-6명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 천천히 봐봐. N명 중 여기 N명이 있어. 6명을 뽑아달라는 건 그냥 그 자리에 N-6명을 남겨달라는 얘기랑 같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뽑고 있는 숫자가 다른데도 같다는 건 결국 얘하고 얘가 같았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n은 14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정답 찾은 거 한번 다시 기록해볼까? 결국 이 문제가 뭐였냐면 14명 중에 6명 뽑는 거랑 14명 중에 8명 뽑는 게 같을 거라는 얘기야. 14명 중에 6명을 뽑으면 6명이 나오면 8명은 그냥 남아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식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저 3번 성질을 위해서 풀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지유야 이거 어뢰 들어갈 수 있는 거 누굴까? 7.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낚인다. 정답은 7이 아니에요. 정답이 하나 더 있어. 3. 그렇지. 처음부터 모양이 같아도 되는 거니까 3이라서 완벽히 같아도 되고 7이라서 3명을 뽑는 것과 7명을 남기는 게 같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답은 두 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기초 연습. 481번 시작해보세요. 481번. 지금 이 순열 조합, 지금 당장은 기말고사 바로 볼 것도 아니고 부담이 좀 덜하겠지만 지금 잘 해놔야, 내가 말했지, 내가 알고 있는 수학 실력과 비례하지 않은 경우에서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그래도 적당히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경우에서는 바닥을 찍을 수도 있어. 그 이유 때문이라도 더 집중해서 문제를 열심히 보고 해석할 능력을 키워야 돼. 경우에서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공식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보다 보통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게 막 설명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잖아. 막 이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계속 힘들게 할 거거든. 그거에 대한 연습 지금부터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충분히 해야 2학년 올라가서 확률 통계라는 과목을 배울 때도, 얘들아 이 확률 통계에서 확률 통계 도는 것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배워. 1년 동안 배웁니다. 주간 시수는 좀 적지만 그 1년 중에 반년을 이 순열하고 조합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얘들아. 어김없이 그때도 바닥치는 친구들 많아. 여러분 지금 1년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반년 동안에 내신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직 당장 기말고사에 대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부담은 없겠지만, 부담은 없는 건 둘째치고 그렇더라도 집중은 해서 풀어야 된다고. 건성건성 하지 마. 건성건성. 자, 인성이부터. 이거 한번 이제 분자 분모 인성이 직접 말해봐. 2패분의 n 플러스 누구? 3 곱하기, 맞지? n 플러스 3부터 2개 곱해주고 분모는 뽑고 있는 2에 대한 계승 2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 예원이 한번 말해봐. 2팩분의 n 곱하기 n-1이 맞겠죠. 그 다음 영훈이 말해볼까? 2팩분의 n-2 곱하기, 그렇지, 1 깎으면 n-3이 되는, 이거 계산하는 문제야. 그럼 양변에 모두 2팩이 있으니까 지워버리자.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네 우리. 어쩔 수 없다. 좌변 정리하면 n제곱 5n 6. 5변 정리하면 n제곱에 n제곱이니까 2n제곱, 마이너스 1n에다가 마이너스 5n이니까 마이너스 6n. 상수 없고 여기 상수 있네. 상수 6. 그래서 5변으로 싹 다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11n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0 또는 11이 되는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뽑고 있는데 0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뽑고 있는 인원만큼은 최소한 있어야지. 맞아? 인원이 있어야 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얘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 요령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익혀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 문제 풀러 갑시다.
484번 시작해보세요. 정말 기초 중에 기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또 경험에서 공부하면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 풀었을걸? 악수 문제? 경험이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어렵게 풀었겠지. 어렵다는 건 일일이 직접 다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일일이 직접 계산을 다 했을 건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 중학교 2학년 식대로 풀어볼까? 중학교 2학년 때 10명 학생 이름 뭐라고 하지? 기영님, 이글, 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명이 악수를 할 거야. 중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직접 악수를 시키는 거예요. 먼저 기억부터. 한 번씩 다 악수해야 되니까 기억은 악수, 니은이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기억이 악수를 9번을 해야 돼. 그럼 기억은 더 이상 악수할 필요 없어. 한 명씩랑 다 했으니까. 이제 니은을 악수시킬 겁니다. 니은은 기억이랑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니은은 디귿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니은도 한 명씩 다 한 거예요. 선생님 니은 기억이랑 왜 안 했어요? 왜 안 하긴? 아까 이미 기억이랑 악수한 거 체크했으니까 안 한 거야. 이해돼? 됐니? 그럼 20대로 나가려면 디귿은 악수를 몇 번 해야 되지? 7번 해주면 돼. 리을부터. 리을은 6번, 미음은 5번, 비읍은 4번, 시옷은 3번, 이응은 하나, 둘, 2번. 지읒은 마지막, 시읒이랑 한 번 더 계산 압수를 하면 진짜 모든 학생들이 각각 한 번씩 압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9까지 더한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 있냐? 파스칼 계산이네. 가우스 계산 중에 1부터 10까지 더하기 55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 맞지? 그럼 그 55에서 10만 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45가지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계산을 했다면 이제는 들어가. 결국 압수라는 건 얘들아 몇 명이서 하는 거지? 2명이서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압수를 한다는 건 결국 주어진 인원 중에 누가 압수를 할 건지를 찾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이 서로 한 번씩 압수를 한다는 건 압수를 한다는 건 어떤 2명을 뽑는 거냐를 묻는 거랑 같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이제부터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거 결국 10명 중에 2명 뽑는 경우를 말하는 2명을 뽑으면 그게 압수 한 가지가 되는 거 아니냐? 맞아? 다시 여기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태우하고 현생이가 뽑혔어. 태우하고 현생이가 뽑힌 경우 한 가지가 있어. 압수도 태우하고 현생이가 하는 경우 압수를 하게 되는 한 가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2명 뽑는 게 압수하는 한 가지가 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10씩 이거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은 10부터 2개 그걸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이제부터는 정답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남학생들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10팀이 각각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경기 방식. 스포츠에서 경기 방식은 토너먼트하고 리그라는 게 있어요. 토너먼트는 이긴 팀이 올라가는 거. 이 학생들만 들으면 되겠지? 이것도 선입견인가? 이 학생들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붙어서 이긴 팀이 올라가는 토너먼트라는 방식이 있고, 지금 프로야구나 저기 뭐 영국, 여기 유럽에 있는 축구나 이렇게 서로 한 번씩 다 붙는 그런, 그러니까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각 팀이랑 최소한 한 번씩이나 두 번씩 붙는 경기 방식이 있는데 그걸 리그라고 부르거든. 이걸 리그라고 불러. 그 리그라는 것도 결국 경기를 한다는 건 몇 개 팀이 필요한 거야? 두 개 팀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유럽 기아 우리 한국역을 할까? 뭐 삼성이랑 기아랑 두산이랑 뭐 하나랑 이렇게 했어.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경기를 한 번씩 치른다는 건 삼성이 기아랑 한 번, 두산이랑 한 번, 하나랑 한 번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결국엔 생각을 해보면 각 팀당 모든 팀이 다른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한다는 건 이 네 개의 팀 중에 경기를 할 두 팀을 뽑는 거랑 같다는 거죠. 실제 경기 팀은 10개 팀이지만. 그래서 압수를 한다? 2명이 필요한 거야. 경기를 한다? 2팀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문제가 똑같은 계산을 원하는 문제일지라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의미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표현은 다르더라도 결국 계산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풀다가 리그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토너먼트에 관련된 문제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리그는 분명히 얘랑 경우가 같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485번 풀어봐. 485. 이것도 만약에 집합 단원에서 이 문제 나왔으면 얄짤없어.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야 돼.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쉽게 푸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요. 이제부터는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분집합의 이름 X라고 할까? 자, 시작합시다. 원소는 7개. 그 녀석의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X를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자, 우리 집합 연수 해볼까? 부분집합 X의 개수는 1, 2, 3, 4, 5, 6, 7 각각 넣을까 말까 고민해서 2의 7제곱까지 128개가 정답이에요. 그 시작은 공집합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막 나가다가 마지막에 1부터 7까지 다 내고 있는 거. 이 개수가 128개라고. 맞지?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내용이었거든. 그런데 문제가 걸어둔 내민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부분집합을 찾는 건 맞는데 그 부분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지켜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이거야. 지금 이 조합이라는 걸 배우지 않고 집합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었다면 아, 문제 짜증내면서 하겠지. 4개? 선생님 집합 기호 좀 생략할게. 1, 2, 3, 4 1, 2, 3, 5 1, 2, 3, 6 1, 2, 3, 7 그럼 1, 2 끝났으니까 1, 3, 4, 5 1, 3, 4, 6 1, 3, 4, 7 1, 3, 5, 7 막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지. 맞아? 그리고 엄청 짜증나겠지. 경우가 저렇게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합만 배우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리가 없죠. 절대 안 나와. 이제 경우의 수까지 하니까 이제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 뿐이지 집합할 때는 나오지 않았을 거야. 그럼 이제 경우는 어쨌든 내가 얘네들 중에서 4개만 뽑아가지고 집합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정답은 순식간에 몇 시 몇으로 끝내주면 되는 거지? 맞아.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벌어뜨려 여러분들도 7C4 보면 7C3으로 계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 해줘야 된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리고 이미 지금 적용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계산 많이 하잖아. 머릿속에 빨리빨리 회전이 돼. 선생님 머릿속에 지금 분자 쪽에 뭐가 있냐면 765가 있어. 분모 쪽에 321이 있고 분모에는 321은 6이니까 분자 쪽에는 765 중에 누구랑 약분시켜서 6이랑 약분시켜서 분자 쪽에 뭐만 하게 되는 거지? 7하고 그렇게 해서 암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조합도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계산 결과가 뻔하거든요. 뻔해. 여러분 처음에 계산 배울 때 5패 120인 거 되게 낯설었지? 근데 이미 익숙해진 친구들도 있을걸? 4패
24인 거 처음에 조금 낯설 수 있어. 그런데 이미 익숙해진 친구들도 있을 거야. 또 600, 720인 거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얘기지. 하다 보면 그 정도로 익숙해지길 바래요. 우리 좀 쉬었다가 문제 좀 더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자. 혹시 더운 사람 있으면 약간 틀어라. 지금 잠깐 껐어. 자, 가볼까요? 누가 해볼까? 487번 487번 시작해보세요. 다섯 명 뽑는 거지? 다섯 명 뽑는 건데, 벌써 끝났네. 다섯 명 중에 남자 3명 뽑아야 돼. 그럼, 먼저 10명 중에 3명 뽑아주면 돼. 그래서 머릿속으로 진지하게 생각들을 해라.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문제인 건지, 같은 3명이라도 누가 앞쪽이고 누가 가운데고 누가 끝인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냥 3명 뽑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 건지. 지금 이 문제는 뽑기만 하면 끝나. 3명 뽑는 거야. 그 3명을 누굴 먼저 누굴 나중에, 누굴 반장 누굴 부반장, 누굴 앞쪽 누굴 뒤에, 이게 아니라 그냥 3명만 뽑아 놓으면 그게 이 문제가 원하는 경우의 끝이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동시에 여자는 8명 중에 2명을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부터 3개를 선택으로, 8부터 2개를 2팩으로 계산만 잘해주면 정답은 금방 나오겠습니다. 자, 거기 나왔네. 뭐 안 나올 리가 없는 문제고. 489번 선생님이랑 아까 말했던 거 같이 가자. 여기 설명 잘 나와 있네요. 농구팀이 10개 팀이 있대. 그러니까 농구 경기에서 이제 출전하는 팀이 10팀이 있는데, 이 10팀이 다른 모든 팀과 6번씩 경기를 치르는 리그를 벌이게 된다. 팀 이름을 그냥 숫자로 해볼게. 1번 팀, 2번 팀, 3번 팀, 4번 팀, 5번 팀 해서 10번 팀까지 있다고 치면 리그라는 건 조합문제에서 사용한 건 리그야. 토너먼트도 있긴 하지만 리그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팀과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모든 팀과 한 번씩은 다 경기를 치르는 방식을 리그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종류의 경우에서 문제를 배우게 되면 토너먼트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토너먼트는 이긴 팀만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경기 방식을 말해요. 아까 뭐 남학생, 여학생 보다겠지만 사실 여학생들도 대충은 알고 있겠죠. 스포츠에 완전히 관심 없지 않은 한. 그래서 대표적인 토너먼트가 뭐 월드컵 16강 뭐 이런 거지. 이긴 팀만 계속 올라가는 거. 지금은 이거야.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다 또 적어놔. 압수하는 거랑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10개 팀이 각각 한 번씩 경기를 하고자 한다면 한 번씩 하려면 팀 2개가 필요하거든. 그럼 10팀 중에 어떤 2팀 뽑아서 경기를 할 거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 2팩으로 나눠주는 경기. 45경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꼼꼼하게 잘 읽었나?
지금은 각 팀당 한 번씩만 하면 45경기가 필요해. 그런데 그 경기를 6번을 반복한다는 얘기지. 한 번씩 모든 팀들이 경기를 하는 게 45경기라면 이걸 6회씩 진행하길 바라는 문제는 6, 5, 30, 6, 4, 24, 6, 5, 30, 270이 되는 거거든요. 270경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 또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국내 야구를 예를 들면 국내 야구팀이 10개 팀이 있어. 10개 팀이 있고 야구에 관해서 좀 관심 갖고 있는 친구도 알겠지만 한 팀마다 총 144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페넌트 레이스라고 해서 뭐 삼성이면 삼성이 경기 끝날 때 총 144경기를,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 144경기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개 팀 중에 두 팀을 골라서 경기하는 경기가 마치면 45경기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건 한 팀 기준이야. 한 팀 기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해볼까? 삼성은 남은 9개 팀이랑 경기를 할 거니까 만약에 한 번씩만 경기를 하게 된다면 이 삼성이라는 팀은 한 팀이랑 그 나머지 9개 팀이랑 한 경기씩 해서 9경기를 하게 되지. 한 번씩만 해야 된다면 한 번씩만 경기를 하게 되면 9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한 팀이, 예를 들면 삼성이 어떤 한 팀과 경기를 몇 번을 반복하느냐? 16번을 반복하게 돼요. 한 시즌 동안 똑같은 팀이랑 16번을 싸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 팀당 16경기씩 총 경기를 해야 될 팀은 9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44경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144경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야구 전체 경기 수를 찾으러 가면 이거겠지. 한 번씩 경기하는 게 45경기인데 전체 경기가 삼성 기준으로 전체 팀 경기가 45경기, 그게 16번씩 반복되는 거니까 45 곱하기 16이 시즌 내내 이루어지는 야구의 프로야구의 전체 경기 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야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또 궁금한 친구들은 미국 야구도 계산해보고, 미국 야구는 162경기 진행되거든요. 그것도 다 리그전 방식대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미국 야구 좀 다르겠네. 지구끼리 또 다르니까 미국은 좀 제외하자. 한국 야구는 그냥 사적인 얘기였어요. 아무튼 지금 원하는 건 10팀이 한 번씩 경기를 하게 되면 총 45경기를 하게 되고, 그 45경기를 6번씩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270경기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49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얘들아? 492번. 기아하고 삼성은 지금 시즌간 전적이 어떻게 되나? 영이 알고 있니? 태호 알고 있어? 기아가 좀 더 이기고 있나 지금? 그거는 기억나네. 시즌 초반에 계속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시리즈 전체를 역전해당한, 그래서 수입당한 거 기억나는데 삼성한테 3월달인가 4월달인가가 있던 거 같은데. 근데 점적 삼성이 7승 4패, 기아가 4승 7패. 그지? 맞아. 삼성이 기아가 계속 이기고 있다가 역전해당한 게 많았어, 내 기억에는.
이것도 국어 실력을 좀 뽐내야 되겠지? 맨 마지막 문장에 특정 두 명이 뽑힌다는 걸 어떤 식으로 올바르게 해석을 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엄청난 국어 실력을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문장을 이 평범한 문장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시작해볼까? 그냥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정말 생 기초 문제였다면 남녀 구분 없이 5명 뽑는 그냥 문제였다면 전체 인원 13명 중에 5명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은 하나, 둘, 셋, 넷, 5에다가 5팩 12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뭐 계산은 숫자는 좀 크겠지만 어쨌든 이게 기본 문제인 거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특정 2명 포함해서 5명이라고 했어. 자, 여기서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하는 어떤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특정 2명? 그럼 누구를 2명을 미리 뽑아놔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문제가 말하는 특정 2명이라는 건 나한테 2명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잘 듣고 있죠? 나한테 그 특정 2명을 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2명을 이미 뽑아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서 내가 5명을 뽑을 때 누구 뽑을까 고민하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가 말하는 이 특정 2명이라는 표현은 5명 중에 2명은 내가 뽑아놓겠다. 내가 누구야? 문제야. 문제가 2명 뽑아놨으니까 이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2명 뽑아놨으니까 이 문제의 뜻은 나는 문제를 풀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은 3명만 뽑으면 된다는 거지. 이런 뜻입니다. 특정 2명을 포함해서 5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특정 2명은 이미 문제가 누굴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야. 그 2명이 있으니까 이제 너는 3명만 더 뽑아라. 그럼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몇 명 중에서 3명 더 뽑으면 되게? 얘들아? 몇 명 중에서 지금 전체 인원 몇 명이지? 13명 중에서 특정 2명이 이미 뽑혀있어. 뽑아놨단 말이야. 몇 명 남았겠어? 11명이 남았겠지. 그 11명 중에서 3명만 더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특정 2명은 이미 여기 뽑혀있잖아. 여기 뽑혀있으니까 나는 이제 남아있는 11명 중에서 3명만 더 뽑아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5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원하는 게 그런 뜻이야. 그걸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냥 당연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또 많지 않습니다. 특정 2명이라는 말 자체를 어렵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설명이 이해됐다면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3, 5, 15) 15 곱하기 11이니까 150, 165가 정답이 되는 건가요? 엥? 계산할 필요도 없었네. 그냥 1173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죠. 자, 넘겨보자. (494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제부터 좀 응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원하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고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의견 듣기 전에 먼저 잘 찾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494번 시작해봐.
그냥 단순히 뭐 부부 따지지 않고 남자 5명, 여자 5명, 10명 중에 4명 뽑으라고 하면 10시4로 끝내버리면 되는 문제겠지만 그 뽑는 4명 중에 한 쌍의 부부만 있어야 된다는 그 조건 하나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라고. 자, 들어볼래요? 일단 첫 번째 고민은 선생님이랑 의견을 일치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첫 번째, 4명 중에 먼저 부부로 인정할 수 있는 2명을 뽑는 거야. 4명 중에 2명. 그럼 이렇게 부부가 뽑히는 경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쌍의 부부를 먼저 뽑는 경우의 수는 5가지. A 부부가 뽑힐 거냐, B 부부가 뽑힐 거냐, C가 뽑힐 거냐, D가 뽑힐 거냐, E가 뽑힐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들아, 몇 명만 더 뽑으면 되지? 2명만 더 뽑으면 돼. 그래서 그 2명만 더 뽑는 경우의 수 찾아서 거기다가 5를 곱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 그 2명 뽑는 게 이제 완전 역 같은 거지. 완전 생각을 하는 거야. 부부 한 쌍을 정했으니까 5가지?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게. 그 부부가 얘네들로 결정이 됐다면, 물론 얘네들 있으니까 5가지가 된 건데, 눈으로 보면서 풀게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 A 부부가 이미 뽑혔어. 됐지? 그럼 거기서 2명만 더 뽑을 건데, 2명이 BC도 되고, BD도 되고, BE도 되고, BC도 되고, BD도 되고, BE도 돼. CD 되고, CE 되고, CB 되고, CC는 안 되고, CD 되고, CE 됩니다. 부모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찾아도 분명히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편할 거냐? 두 번째, 남은 2명 뽑기. 선생님 의견 들어봐. 지금 전체 남아있는 인원이 몇 명 남아있지? 부부 한 쌍 뽑혀놨으니까 이제 2명 더 뽑아야 돼. 몇 명 중에서? 8. 맞아.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그런데 그 2명을 뽑았을 때 뽑힌 2명이 누가 되면 안 되죠? 부부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벌써 선생님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다 준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 여기 남아있는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건데 그 뽑힌 2명이 누가 아니면 된다? 뽑힌 2명이 누가 아니면 된다고? 부부가 아니면 돼. 그럼 얘들아 여기서 2명을 뽑았는데 그 2명이 부부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게? 네, 맞아. BB가 뽑힌 경우, CC가 뽑힌 경우, DD, EE가 뽑힌 경우 4가지를 제외해주면 된다는 거지. 부부가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걸 제외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부부는 한 쌍 뽑아놨고 부부 한 쌍 뽑아놨고 이제 남은 인원들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뽑힌 2명이 부부가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뽑는 건 다 되는데 그 중에 하필 뽑힌 그 2명이 B 부부일 때, C 부부, D 부부, E 부부일 때는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4가지를 제외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BC, BD, BE, BC, BD, BE,
CDC, CB, CDC 이렇게 찾는 것도 뭐 가능한 경우겠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바꿔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8씩 얼마지? 8 곱하기 7 2팩으로 나누면 28. 28에서 4 빼면 24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24 곱하기 5가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24 곱하기 5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이거랑 같은 유형의 문제 한번 내볼게. 신발이 편해 말고 그냥 신발이 10쪽이 있습니다. 10쪽이 있어. 표현은 좀 어설프지만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신발이 한 켤레가 A야. 같은 신발이야. B도 같은 신발, CC도 같은 신발, DD도 같은 신발, EE도 같은 신발입니다. 그때 내가 여기서 6켤레를 뽑을 건데 6켤레가 아니라 6짝을 뽑을 건데 6쪽을 뽑을 건데 뭐라고 해야 돼? 6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4개는 일치하는 켤레가 돼야 된다. 표현 들으기 이상해. 2켤레.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는 각각 신발이 짝이 맞는 켤레가 돼야 되고 나머지 2개만 달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먼저 켤레가 맞는 애들을 뽑는 거야. 선생님 미리 가정할게요. 선생님 A 신발 같은 거 이거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A라고 적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겠지만 선생님 구분하겠다고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을 구분해서 다르게 표현할 겁니다. 얘랑 같은 형태로. 그럼 먼저 몇 켤레 중에? 5켤레 중에 짝이 맞는 켤레 몇 켤레를 뽑아야 되는 거지? 2켤레를 뽑는 거야. 그게 10가지가 있어. 그럼 신발은 몇 짝을 지금 뽑아낸 거야? 4짝을 뽑아낸 거야. 그걸 예를 들어볼게. 여기하고 여기를 뽑았다고 치자. 그럼 6개 중에 4개는 끝난 거라고 지금. 4개를 뽑아내면 끝난 거란 말이야. 이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6개 중에 4개를 뽑아놨으니까 2개를 뽑은 게 아니라 지금 켤레를 뽑은 거니까 4짝을 뽑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2개만 더 뽑으면 돼.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 건데 그 뽑힌 2개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 켤레가 아니어야 돼. 켤레가 이게 몇 가지가 있어? 요렇게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결과와 이거의 곱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짝이 맞는 애들을 뽑아놓는 거, 짝이 아닌 애들을 뽑아야 되는 거, 뭐 켤레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곱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풀이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쪽에 대한 표기를 좀 잘해야 될 거야. 집에 가서 고민도 좀 해야 될 거고.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숙제 501번까지 501번까지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봐. 우리 다음 주 주말부터 시험 대비한다.